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상표 기본 강의가 전강이 되었고, 오늘 6월부터 상표 중급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는 상표법 핵심 이론 정리 제7판이 됩니다. 제7판이 되는 거고, 이 교재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1차 시험만을 위한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앞에 다 넘어가 보시고요. 쭉 넘어가 보셔서 쭉 넘어가면 컨텐츠 있어요. 컨텐츠 1장부터 해서 이제 11장까지 기타 쟁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목차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 교재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기본서랑 병행을 하세요. 처음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핵심 이론 정리만 가져오시고요. 수강할 때는 이 교재만 보시고,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랑 해기정이랑 같이 보세요. 여기 같이 보시고, 우리가 2차 시험은 1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 2차가 다 들어있지만 여기는 1차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이 얇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시점이 6월이어서 뭐 1, 2차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9월, 10월 되면 이 2차 부분이 성가시거든요. 1차 부분만 좀 뽑으면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온 거고, 이제 이거 내용을 줄이진 않았어요. 압축한 거지.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보시는 이유는 얘가 압축돼 있기 때문에 얘로 이해를 하세요. 얘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암기는 뼈대 잡을 때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 이게 같이 봐서 복습하고, 이걸로 보고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지 보고, 목적 보고, 상표의 사용보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내용만 봐도 나중에 이거 없어도 이걸로 이해 암기 다 되실 거예요. 이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책이 얇아져야 해독이 빨리 되는 거거든. 우리가 상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특상디, 물화생지 다 있어요. 상담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리랑 화학은 공식 정리해놓고 계속 돌려야 돼. 그래서 요거 이해용, 얘는 이해 암기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이거 보지 말고 이거만 보게끔 하시면 됩니다. 뭐 같이 한 3번 정도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거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이걸로 봐도 좋아요. 두꺼운 걸로 봐도 좋은데, 제 경험상 좀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거든. 얇지 않으면 빠른 해독이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법이 한번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상표법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25년 5월에 상표법이 한번 개정됐어요. 그 내용 오늘 볼 거고, 2조이랑 11호 상표의 사용이 있죠. 11호 감옥, 남옥, 다목이 있고, 표시행위, 유통행위, 강구행위가 있어요. 이게 개정되면서 2조이랑 11호 감옥, 남옥, 다목, 라목이 됐어요. 기존의 다목이 라목으로 들어오고, 내용이 추가됐어요. 오늘 이거 볼 거예요. 이것 말고 개정된 거 없어요. 이 강의에서 전달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최신 판례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내년 변리사 시험이잖아요. 내년 변리사 시험까지 뭐 엄청 오래 남았죠. 오래 남았기 때문에 법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판례가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 이렇게 전달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수년간 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료로 만들어서 딱 공지를 시키면, 예를 들어 조회수가 200이야.
근데 제 수강생은 600이에요, 명이. 400명 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특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예를 2024년 수강생부터는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개정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 뭐 IP 클래스 사이트라든가 윌비스 사이트, 오픈 카톡방 등을 통해서 개정법, 최신 판례 이런 거 다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 윌비스에 그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제가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그리고 문자 말미에 문자 주지 마세요 하면 안 주겠습니다라는 멘트도 넣을 거니까, 아까 수신 거부 멘트예요. 그거 넣을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제 수강생분들이 업데이트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갈까 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특히 11월, 12월에 막 개정되는 것들이 있거든. 이게 상표법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위 법령이 막 바뀌기도 해요. 하위 법령 금방 바뀌거든. 그래가지고 빠른 대처가 안 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기출 풀어보겠지만 법이 바뀌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출제 1순위예요. 그런 취지로 이제 다양한 루트로 최대한 공지를 드리고 이제 최후의 보루로 1대1 문자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셔서 우리 2페이지 제1장 총칙 이렇게 있습니다. 1장 총칙. 지금 이 교재가 한 페이지 수가 124페이지예요. 124페이지. 기본서 제 기억에 한 5, 600 정도 되나요? 한 500 정도 되나요? 페이지가. 그래서 한 20%로 줄여놨어요. 20, 30%로 줄여놨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필요한 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1차 시험 충분히 대비 가능하고 2차 시험에서는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셔야 돼. 2차 시험에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실 때도 기본서 좀 병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조문은 항상 보세요. 조문은 항상 옆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 시간에 한 3시간 반씩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해마다 좀 다른데 아주 빠르게 끝내는 해는 8번, 보통 한 10번 이 정도 진행을 합니다. 11번까지 간 적은 없어요. 8번이랑 10번의 기준은 뭐냐? 이게 현장 분위기예요.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하면 쭉 가는 거고, 조금 막힌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 그 부분은 또 기본 강의 수준으로 좀 자세하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현장에 계신 분들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 좀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 다 반영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총칙 보시죠. 상표법 목적입니다. 상표법 목적. 그리고 제가 종합반 단톡이랑 여러 가지 단톡이 보내드렸는데, 우리 진도가 중요하냐 복습이 중요하냐 이거 시간 내실 때 한 번쯤 보세요. 둘 다 중요한데 저는 복습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시험 못해요. 다 잘해야 돼. 다. 상표법 목적. 분필 케이스를 산다고 마음먹은 지 1년이 지났는데 깜빡해갖고 아직도 깜빡하고 있어요. 목적. 목적. 이거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상표에서. 여러 번 했죠. 특허, 디자인, 상표 다 산업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얘는 공익과 사익이 내등한 거고 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요하고, 이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디자인 수요일부터 하는 거고, 기본 강의. 상표는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제 1차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상표법 목적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 사용자,
상표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 이바지하고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뭐 어떤 강사님은 보신산수 이렇게 하시기도 하더라고 두 문자를. 근데 두 문자 필요 없어요. 보신산수 이렇게 하는데 혹시 다른 학생분들이랑 얘기할 때 보신산수 했는데 나 모르고 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야. 요거 말이에요. 요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게 뭐죠? 상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상표 사용자라는 건 우리가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권자는 물론 사용권자는 물론 플러스 미등록 상표 사용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거 미등록 상표 사용자를 어디서 보호해줘요? 34조 1항 9호 내지 14호에서 보호를 하죠. 유명한 상표를 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명하지 않아도 20호나 21호로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보호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신용은 상표의 사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등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 아니죠. 등록 주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에 의해서 3단계, 3.5, 4단계, 5단계 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산업발전 이바지는 산재법 공통특징이고 수요자익 보호, 이게 공익적 취지가 굉장히 강한 어떤 법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출처 표시 기능이나 품질 보존 기능을 보호해서 우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1번 보죠. 상표법 목적 제1조 돼 있고, 교재가 이 1조의 그 조문을 잘라 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상표를 보호,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 산업발전 이바지, 수요자익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보호 보시면 1차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상표를 보호하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해서 결과적으로 수요자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1차적 수단에 불과하다. 최종 목적은 산업발전 이바지와 수요자익 보호의 어떤 주안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번 표장 자체가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예요. 기능. 되셨죠?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다. 세 번째, 답원. 제1조에서 말하는 상표는 우리 상표 정의 규정 어디 있어요? 2조 1항 1호에 있죠. 2조 1항 1호에 상표법상 상표라 함은 자타 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라고 돼 있지. 근데 1조에서 상표만 보호한대. 하지만 상표 친구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얘네들을 뭐라 그래? 상표 이외의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표 이외의 권리.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상표랑 상표 이외의 권리. 상표 이외의 권리는 단체 표장, 측면 표장, 업무 표장. 그럼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위치 상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상표예요, 걔네는. 상표고 투규 표장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투규 표장. 됐죠? 우리가 상표 있고 상표 외의 권리들이 있는 거고, 상표 외가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상표라는 게 우리가 보는 일반 상표가 있고 투규 표장이 있는 거, 투규 표장. 우리가 특허에서 투규 발명했듯이 투규 표장이 따로 있다라는 거고, 투규 표장 대표적으로 입체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위치 상표 등등을 다 투규 표장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랑 혼동하지 마십시오. 투규 표장과 상표 이외의 권리를 혼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2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상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표 이외의 권리 전부 다 포함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즉 상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단체 표장, 측면 표장, 업무 표장까지 다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답원에 1조에서 말하는 1조에서 상표란 광의의 의미다. 광의의 의미라는 거고요. 두 번째 행 보겠습니다.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표 사용자가 누구냐. 두 번째 신용이 뭐냐라는 거죠. 자, 답원에 상표 사용자란 상표권자는 물론 사용권자에다가 미등록 상표 사용자까지 다 보호를 해주죠. 등록되지 않았어도 유명하면 다른 사람 등록 못 받게끔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번에
신용은 기 형성된 신용, 기라는 단어 특허에서 많이 쓰죠. 기통지 거절 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잖아. 기라는 건 이미 했다라는 거야. 즉 이미 형성된 신용, 이미 유명한 신용은 물론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써 유명하지 않아도 등록해 줄게라는 거야. 이게 향후 형성될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 꼭 유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유명한 상표 당연히 등록되고 유명하지 않아도 등록해 줄게. 나중에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형성될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한다. 산업발전 이바지는 산재법 궁극적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 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보호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은 공익과 사익이 5대5 디자인은 사익이 크고 상표는 공익이 크고 디자인이 사익이 큰 이유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보겠다라는 겁니다. 수요일부터. 자, 그리고 모든 강사님 교재가 상표법 목적 다음에 상표의 기능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위에 변리사님이 책 만들고 그 밑에 강사들이 다 베껴서 그래. 저 위에 변리사님이 책을 딱 만들었어. 누군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거 베끼고 그 다음 합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거 베끼고 이렇게 하니까 다 다음이 목적, 다음이 기능이야. 이해되세요? 그럼 왜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목적 다음에 기능을 넣어놨을까라는 거야. 이거 알고 베끼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베끼는 사람이 있고 난 알고 베꼈다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유를 창조하겠습니까? 저는 54회 때 합격을 했어요. 그럼 상표법이 54년이나 있었잖아. 그렇죠? 앞에서 베꼈다기보다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참고해서 만든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베꼈다. 좋게 말하면 이제 참고해서 만들었다 되는 거죠. 안 베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참고했고 요게 왜 기능이 바로 뒤에 들어가냐면 이게 2차야. 오늘 딱 이 시간에만 2차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2차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요거 2번 적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2번에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 재산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거 적으면 돼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 공부했으면 요거만 적는 거야. 문제 2차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상표법상 상표 기능은 무엇인가? 20점 이렇게 딱 물어본다라는 거야. 막 이거 적겠죠? 이거 적기 전에 뭐 적어야 되냐면 1번을 먼저 적는 거야. 1번이 뭐예요? 상표법 목적. 왜 상표법 목적을 적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상표법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는 건데 표장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다. 상표의 기능은 2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될 과정이에요. 사실 1차 시험은 이런 거 몰라도 합격 다 해. 근데 1차 시험 합격 수준은 그냥 이것 따로 아는 거고 2차 시험은 얘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거 신선하면 안 돼. 기본강의에서 다 했어. 1차 시험은 1차 기본강의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볍게 터치는 해드릴게요. 이 강의에서. 자세하게는 안 해도 가볍게 연결은 해드릴 테니까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는 쟁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적으로 연결. 보겠습니다. 상표의 기능, 자타 상품 식별 기능, 내용,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다른 기능도 발휘 안 되지. 그래서 뭐라 그래? 본원적 기능 이렇게 얘기하죠. 본원적 기능. 두 번째, 출처 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로부터 생산 등이 된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말해요. 즉, 출처 표시 기능은 동일한 출처를 말해요. 요 상품이랑 요 상품이 있어. 요 상품에 붙은 상표랑 요 상품에 붙은 상표가 똑같아. 아, 그럼 출처가 동일하겠구나. 출처가 동일하다는 건 동일한 사람이 생산했구나. 동일한 법인이 생산했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사람이라 하면 뭐예요? 아, 삼성, 아, 현대 그런 게 아니지.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를 말하는 거야. 딱 구체적 출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진 모르겠는데 누군진 모르더라도 동일한 출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같은 표현이 뭐야? 그 밑에 작게 적어주자. 동일하고도 일관된 출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동일하고도 일관된 출처. 중요한 건 그 출처가 구체적으로 누구여야 된다라고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체적인 출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아시면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품질 보증 기능은 상품에 상표가 붙어 있어. 동일한 상표야. 그럼 품질도 동일하겠지라는 기능이죠. 조심할 게 품질의 우수성이 아니라 동일성을 담보하는 기능이에요. 품질 보증 기능 보시죠.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게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공익적 기능이고요. 품질의 우수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공익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 우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앞에 다이소에 갔어. 다이소에 가면 이 정도 품질이 있겠거니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요 앞에 스타벅스에 봤어요. 그럼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품질이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 이런 걸 품질의 동일성, 품질 보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타벅스처럼 상표가 유명해졌어요. 그럼 사업주한테 좋겠지. 유명한 상표는 곧 돈이 되니까. 왜? 스타벅스라는 그 간판 자체가 수요자를 이렇게 이끌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광고 선정 기능까지도 할 수 있어요. 유명해지면. 보겠습니다.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과 상표 사용자의 명성을 전파하는 기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누구한테 좋다고? 사업자한테 좋다고. 사익적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역시 유명해지면 다 돈이야. 그래서 재산적 기능, 경쟁적 기능까지 가져가요. 나머지 읽어보고 다 사익적 기능이겠죠?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조심할 거 다시 특징 한번 보면,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은 본원적 기능이고요.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 이 세 가지가 이제 또 뒤에 따라오는 기능이 돼요. 특히 출처 표시 기능은 동일한 출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동일한 출처라는 건 구체적인 출처가 아니라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를 말하고, 품질의 동일성이라 함은 품질의 우수성이 아닌 동일성을 말하고, 그리고 사익적 기능이고, 광고 선정 기능은 경쟁적, 잘못 말했다. 품질 보증 기능은 공익적 기능이고, 광고 선정 기능은 사익적 기능이죠. 나머지 재산적, 경쟁적도 사익적 기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1열이 있어요. 1열에 있는 제목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차까지 생각하신다면 상표 기본서랑 함께 병행하면서 왜 상표의 기능이 상표법 목적 다음에 있는지 여기까지 연결시키시면 2차 시험까지 대비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상표의 개념입니다. 2주의랑 1호. 특허법에는 뭐 있어요? 상표는 항상 특허랑 비교하면서 공부하고, 디자인도 항상 특허랑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상표 특허에 뭐 있어요? 상표 정의에 대응해서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있죠. 발명의 정의 규정.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가죠. 자기창고, 창작물 보호하고, 실용신안도, 자기창이죠. 자기창, 고도성 빠지고, 창. 디자인 아직 안 배웠어. 하지만 창작물이야, 얘도. 얘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게 특징이에요. 창작물이 아니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해. 즉, 우리 윌비스 앞에 샌드위치 가게 있잖아요. 우리 만난데. 거기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상표 등록 안 받았다고 칠게요. 제가 상표 출원하면 제가 등록 받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등록받고 뭐 할 수 있겠어? 간판 내리세요. 간판 갖고 유지하고 싶으면 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남의 거 갖다 출원해도 걸리지가 않아. 물론 그 사장님이랑 저랑 신의관계 있으면 안 되는데 신의관계 같은 거 없거든. 함부로 친해지면 안 돼. 신의관계 없으니까 밖에서 출원할 수 있고, 간판 내리세요. 이 짓 하는 게 브로커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볼게 사용 의사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 얘네들은 다 우리 공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지로부터 신규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공지된 것과 똑같은 거 출원한다. 디자인 가면 나중에 유사 볼 건데, 여튼 특허 실용신안 기준으로는 공지된 발명과 공지된 고안과 똑같은 거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이에요. 더 나아가서 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또는 극히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진보성도 위반이 돼.
디자인 보호법은 잠깐 논의를 하는 거야. 디자인은 약간 용어가 달라. 일단 특허 실용 신안 기준으로 공지라는 개념이 있고 신규성 위반,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를 못 받아요. 상표는 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남의 거 갖다 베껴도 등록을 해줘. 이걸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이라 표현해. 선택. 문자 상표야 문자를 선택한 거고 도형 상표야 도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림이야 그림을 선택해서 출원한 거예요. 창작물이 아니다. 공지된 걸 공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 이런 개념이 없어. 얘는 뭐 있어요? 공지, 예외라는 제도가 있죠. 특허법 30조 이런 거 있죠. 얘는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특허에서 뭐 배웠어? 공지의 연장, 확선 배웠지? 확선. 출원 공개 등록 공고되면 출원 1, 등록 공고, 출원 공개 1 사이에 확선의 지위 있죠? 최명도 기준.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지의 연장, 신규성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출원주의 연장도 맞는데 신규성의 연장도 맞아요. 그러니까 공지라는 개념이 있어서 확선이 있는데 얘는 확선은 없는 거야. 확선의 전제가 공개잖아. 공개. 상표법은 확선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됐죠? 그래서 상표 정의는 자타 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해요. 여기 창작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남의 거 갖다 베껴도 돼. 그 결과 등록이 될지 말지는 별개이고 일단 갖다 베껴도 그것도 상표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제1열 보세요. 1열 보면 자타 상품을 다음 페이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여기까지가 정의 규정이죠. 위반 시 취급 보세요. 상표법상 취급은 거정 의무,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이의 신청 사유, 무효 사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 제척기간 없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쉽게 합시다. 상표법에는 제척기간 다 없어. 됐죠? 제척기간 다 없는 무효 사유예요. 제척기간이 뭡니까? 제척기간 뭐예요? 특허에는 제척기간이 없어. 잘. 상표는 있어요. 제척기간은 설정 등록일부터 5년 이내 무효심판 청구해야 된다는 게 제척기간이죠. 설정 등록부터 5년 이내 무효심판 청구해야 된다. 맞지? 우리 상표법엔 제척기간 있다 없다? 다 없어요. 있는 것만 몇 개 빼면 돼. 있는 게 뭐예요? 설정 등록일부터 5년 이내 무효심판 청구해야 되는 제척기간 있는 무효사유가 있고 제척기간이 없는 무효사유가 있네. 그럼 이거 다 없다고. 다 제척기간 없는 무효사유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제척기간 없는 무효사유예요. 몇 개 빼고 16호 빼고. 됐죠? 16호는 뒤에서 또 할게. 16호는 6 더하기 10이에요. 그래서 6, 7, 8, 9, 10, 16호 이렇게 되죠. 이게 34조 1항 6, 7, 8, 9, 10, 16호는 제척기간 있는 무효사유고 나머지는 다 없다고. 그리고 여기 7호, 8호랑 친한 게 뭐야? 35조를 제외하고 제척기간 다 없다고 이렇게 했죠. 다 기억나요? 다시 34조 1항 16호만 제척기간 있는 무효사유고 6, 7, 8, 9, 10, 16 얘는 6 더하기 10이니까 이렇게 외우고 7호, 8호가 선출원주의 35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척기간 있는 무효사유고 나머지는 다 없는 무효사유예요. 되셨죠? 우리가 상표법에 무효심판이 몇 개 있어요? 특허부터 할까? 특허 몇 개? 상표 특허 무효, 연장 무효, 정정 무효, 무효 이렇게 3개 있어요. 상표는 상표 등록 무효, 갱신 무효, 전환 무효 3개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척기간은 상표 등록 무효만 말씀드린 거야. 머리 아프니까 갱신 무효랑 전환 무효는 거기 가서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척기간 있는 무효 사유가 16호, 6 더하기 10, 6, 7, 8, 9, 10, 16호, 35조. 나머지는 다 제척기간 없습니다. 우리끼리 요통사 소통을 위해서 앞으로 다 없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거기 다시 봅시다. 이거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상표법상 취급에 거정 의무의 제척 기간 없습니다. 다 없는 거야, 몇 개 빼고. 됐죠? 그리고 다시 2페이지로 옵니다. 2페이지. 잣달 상품을 이렇게 나와. 상품이 뭐냐는 거죠. 상품. 상품 정의 규정이 있어요? 상표법에? 없어. 없어요. 상품이 뭔지 없어. 가번은 잠깐 보류하고 납번 먼저 보세요.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서 교독상목품 이렇게 배웠죠? 교독상목품. 이건 판례가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적어주자. 명문의 규정 X.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상표법의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고 판례가 얘기를 하기를 교독상품이라고 할 뿐이고 대표적으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윌비스 와갖고 윌비스 오셔서 그 책을 샀어요. 상표법이라는 책을 샀어. 김 이렇게 돼 있는 책을 샀어요. 책을 사면 여기 뭐 윌비스 이렇게 적혀 있겠죠? 이 윌비스라는 표시가 이 책에 대한 출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표법은 책의 제목이고 김은 저자고 윌비스가 출처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봉투 주지 않나? 이거 담아가라고? 이게 봉투 주죠? 봉투. 봉투에 또 윌비스라고 적혀 있다는 윌비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봉투의 출처가 윌비스라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그렇죠? 이 봉투는 그 학원업이라는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이에요. 맞죠? 맞아? 맞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앞에 교촌치킨이 있어. 교촌치킨 가갖고 치킨 포장했어요. 포장용 비닐에 교촌치킨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포장용 비닐은 뭐예요? 치킨업이라는 서비스 제공 시 소유자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이죠? 맞죠? 걔네들은 뭐예요? 얘는 학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죠? 학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 맞죠? 치킨집은 치킨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뒤에서 배울 거야. 이것과 좀 구별해 줄 게 있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얘랑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야, 이거 잠깐만 더 해볼까? 이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이 윌비스라는 상표를 학원업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단 말이야. 누군가가 얘한테 불이행추 심판 청구했어요. 그럼 갑이 입증해야 되죠? 갑이 나 이렇게 썼다고 입증하는 거야. 취소 면할 수 있어요? 아니, 면할 수 있다라니까.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의 상표를 표시했잖아.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거죠. 취소를 면할 수 있어. 되셨나요? 취소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윌비스라는 상표를 역시 학원업에 등록을 받았어요. 학원업에. 그리고 그 역삼역 4번 출구에서 전단지를 이제 뿌리고 있어요. 전단지. 이 전단지에는 상표법 핵심 이론 정리라는 강의가 이제 광고되고 있다라는 거지. 학원업이 광고되고 있어요. 여기에 윌비스라는 표장 당연히 붙어 있고,
누군가가 불사행추후 심판 청구했어요, 얘한테. 그럼 이걸로 취소 면할 수 있죠. 맞아요? 취소 면할 수 있잖아. 면할 수 있잖아요. 면할 수 없어? 전단지 했다고 무조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인 거예요? 아니지? 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역삼역 4번 출구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윌비스 수강생인데, 한빛에서 전단지 돌려. 한빛에서 땡땡땡 변리사, 상표법. 여기 전단지 돌려요. 그럼 전단지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학원업에 대한 광고고, 한빛이라는 게 상표겠죠. 한빛이라는 상표가 학원업에 대한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는 거야. 그럼 이조이랑 11호 라목, 광고행위로, 다목이 라목으로 밀렸어. 라목의 광고행위가 되는 거거든. 맞아요? 맞죠? 한빛, 하필 한빛. 한빛 말고 좋은 거 없나? 한빛. 또 한빛이 이제 학원업에 대한 광고행위로 전단지를 뿌린 거잖아. 이게 광고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전단지는 이때 뭐예요? 광고지예요, 광고지.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인 거야. 어디에 대한? 학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인 거죠. 마치 이 전단지는 비닐봉지랑 같아요. 한빛학원 가서 책 샀을 때 비닐봉지 담아주거든. 한빛 직접 소유권 센터라고. 그거 담아주면 이게 출처 표시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 아닌데 지금 길어지네. 불사행 취소 면할 수 있는 거 맞죠? 아예 전단지 이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이렇게 하면 어떡해? 불사행 취소 면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왜? 전단지에 윌비스 표시했고 광고 행위를 하고 있으면 학원업에 대한 광고잖아. 광고 행위라니까. TV 딱 켰는데 윌비스 김영남 이렇게 나와요. 그럼 광고 행위잖아. 맞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 케이스랑 얘가 윌비스라는 상표를 전단지에 등록받은 케이스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갑이 윌비스를 전단지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어. 근데 전단지도 상품이거든. 등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윌비스에서 학원업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학원업 운영하고 있고, 역삼역 4번 출구에 전단지에다 윌비스 표시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광고가 학원업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어요. 그럼 윌비스라는 상표를 학원업에 쓴 거지 전단지에 쓴 건 아니잖아. 이때 전단지를 뭐라 그래?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라 하잖아.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교독 상품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불사행 취소 심판 청구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전단지에 학원 광고가 있어요. 전단지에 대한 상표의 사용입니까? 학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입니까? 후자잖아. 아까 이렇게 등록받았을 때는 상표의 사용 맞고, 이렇게 등록받았을 때는 전단지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야. 상품이 아닌 거에 상표를 표시해봤자 상표의 사용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대체 뭐가 헷갈린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막힌 적 없는데? 아, 설마 이거야? 전단지 이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전단지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맞지. 하지만 이렇게 등록받았으면 전단지가 상품인지 궁금하지 않아. 괜찮아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 그래서 다시 보세요. 4번.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물품을 말하므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품이 아닙니다.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해봤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아니에요. 전단지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전단지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 대상이 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광고 행위일 수는 있겠지. 그리고 유통 가능성 없는 금제품은 상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거. 마약이 이제 의료용 마약 말고 그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그런 마약 있죠? 그런 거는 상품이 아닙니다.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내려받기 가능한
이런 쪽으로도 우리나라 돈 많이 벌고 있죠.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눈에 보이진 않아. 무채물이야. 하지만 디지털 상품으로 실무상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출도 한번 된 적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답은 디지털 상품 이런 걸 말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거. 이런 거 유통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실무상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실무상 인정하고 있다라는 멘트가 있으면 심사 기준이야. 심사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고 기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1번에서 가번은 아직 안 봤는데 잠깐 보류할게요. 잠깐 보류하고 다음 페이지 2번 서비스입니다. 2조이랑 1호 보면 상품하고 괄호 열고 서비스 포함하죠.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은 물론 자기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역시 상표라는 겁니다. 상표. 그래서 서비스 보겠습니다. 답은 서비스란 서비스의 제공이 독립된 상거래 대상, 독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독거.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 돼야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타이 이렇게 해서 독거 타이.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 돼야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하 잠깐 보류. 한편 이하 잠깐 보류. 지금 타이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타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된다. 지금 일비스가 학원업이라는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것도 이제 학원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강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이익을 위한 거야. 되셨죠? 저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급부가 있겠지. 윌비스가 받는 수강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반대급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서비스라는 건 그 상표권자가 받는, 상표 사용자가 받는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서비스 제공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 오곡당이라고 있어요. 오곡당 가면 칼국수 줘. 칼국수를 우리가 몰랐어. 맨날 10,000원에 12,000원 올랐어요. 칼국수 우리가 주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12,000원을 낼 거야. 그 반대급부로 그에 대한 어떤 대가로 칼국수를 주겠죠. 사장님은 우리 배부르라고 주는 거 아니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돈 들어가잖아 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타인의 이익이라는 게 이런 관점입니다. 됐죠? 그래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장님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별개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거는 독거에 대해서 볼게요. 독거,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납원이랑 이어져요. 요 상표를 교육지도업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았던 사안이야. 이 상태에서 제3자가 불사행출 심판을 청구합니다.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죠. 갑이 자료를 내요. 갑이 자료를 내는데 나는 WCO라는 상표를 가지고 교육, 지도, 활동을 해왔고 얘를 3년에 1회씩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교육지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된 사안이었어요. 갑은 이렇게 주장해. 내가 비록 돈은 안 받았는데 교육 지도 활동을 했고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서비스업을 영위했고 취소를 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반면에 심판 청구인 을은 야, 너 아무런 대가도 안 받았잖아. 그걸 업으로서 했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119조랑 3호는 등록 상표를 지정 사용했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이 지정 서비스라는 게 뭘까? 2조이랑 1호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바꿔 말하면
자기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이 서비스라는 건 독립된 거래 대상이 돼야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독립된 거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됐어요? 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상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불과하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죠. 납언. 납언은 갑언의 독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납언 읽어볼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나 단순 허위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이 제공된 것 같이 이거야. 상거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 이게 독거가 아니라는 거지.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했다 해도 그래도 서비스업을 영위했다 할 수 없다. 왜? 2조 1항 1호에 상표 정의 규정이 있고 상표 정의 규정 안에는 서비스란 이라는 게 있고 서비스라는 건 독거 타인데 지금 아무런 대가 받지 않았으면 독거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2차 시험 뭐냐? 요거 아냐 모르냐야. 요거 아냐 모르냐. 119조 1항 3호 이 판례를 WCO 판례라 하는데 얘네 둘을 연결하는 게 2조 1항 1호인 걸 아냐 모르냐에 있어요. 이런 이해를 하려면 기본서는 같이 봐야 된다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됐죠? 자, 그리고 그 답안 보세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 우리 아까 했다. 윌비스에서 책 살 건데 비닐봉지에 윌비스 표시되어 있어. 그게 바로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을 말해. 뒤에서 볼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 파트에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서비스에서 갑언으로 가세요. 독거 타이 여기까지가 판례가 얘기하는 거고 한 편 이하 심사 기준에 들어있어. 한편 서비스 또는 상품 판매에 부수되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재. 부수적인 어떤 제공은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 거 식별하기 위하여 보세요. 식별이라는 건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33조에서 배웠죠. 식별력.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식별력이 아니라 식별하기 위하여. 너 거랑 내 거랑 구별하기 위하여 이런 거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즉 자기라는 사람이 남의 거랑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이건 민법에서 배우죠. 내시무사야 내시무사. 내시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사용하는 이라고 돼 있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용은 2조 1항 11호에 있죠.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를 말해. 그리고 사용하는 이라는 건 사용자의 내시무사에도 사용하는, 그렇죠? 사용 의사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내 거랑 남의 거랑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건 사용자의 내시무사라고. 그래서 사용 의사랑 관련이 있고 읽어볼게요. 최소한 사용 의사가 요구됩니다. 관련 규정이 3조 1항 본문. 되셨죠? 그리고 바로 다음이 4번 사용 의사 확인 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어지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4번 보면 사용 의사 확인 제도 3조 1항 있어. 요거 사용 의사가 없으면 거절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용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데 과거에 2012년 이전에는 사용 의사가 요구되긴 했어요. 3조 1항 본문에 따라서 사용 의사가 요구되긴 했는데 3조 1항 본문 자체가 거절이유는 아니었던 거야. 과거에는. 기억나세요? 거절이유는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상표 브로커를 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상표 브로커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제가 윌비스 앞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를 모방해서 상표 등록받고 사장님 간판 내리세요. 안 내릴 거면 1억 주세요. 이거거든? 이런 사람 잡아야 되잖아. 사용의사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 괴롭히려는 그런 사람. 등록주의의 어떤 폐단. 이제 등록받으면 그만이니까. 등록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상표 브로커를 잡기 위해서 사용의사 제도를 도입하게 돼. 그게 뭐야? 2012년 개정법에서 3조 1항 본문을 거절이유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 브로커를 잡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어요. 3조 1항 본문이야. 보죠? 3조 1항 본문, 3조 1항 의취지 보세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문은 2012년 개정 전 국법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절이유, 정보 제공 사유, 이의 신청 사유, 무효 사유가 아니었다고. 그러다가
그 세 번째로 오세요. 상표법상 취급, 거정임으로 들어왔어. 이 스토리 이해되세요? 연도는 필요 없어. 12년, 13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과거에 3조이랑 본문이 있었어. 근데 거정 의무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상표 브로커를 3조이랑 본문으로 잡을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판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2조이랑 1호로 잡았어요. 2조이랑 1호는 상표 정의 규정이고 상표 정의 규정에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이렇게 나오니까 사용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상표 정의 규정을 갖고 거절한 사례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3조이랑 본문 그냥 거절으로 들어온 거야. 다시 3페이지에 사용 의사 확인 제도 말고 그 위에 보세요. 위에 사용하는 여기 보이시죠? 2조이랑 1호에서 사용하는 보이시고 최소한 사용 의사가 요구되고 관련 규정 3조이랑 본문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3조이랑 본문으로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표장 보세요. 표장. 자타 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상표라고 말하는데 표장은 문자, 기호, 도형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그냥 다 돼. 볼게요. 표장이란 기호 등 구표 상출이죠.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물 차주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해요. 2조이랑 2호입니다. 심지어 위치까지도 상표가 되죠. 위치까지도 상표가 되는 세상이야. 소리나 냄새도 상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가 다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잠깐 생각해 볼까? 특허. 우리 바퀴 플러스 의자가 달린 자전거랑 바퀴 플러스 의자 플러스 거울이 달린 자전거가 있어요.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게 더 큰 개념이죠? 이게 더 큰 개념. 이거 당연히 알아야 돼. 다기제 협범 원칙. 상표는 뭐예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해. 표장. 질문 나오는 게 상표랑 표장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뭐가 달라요? 표장이란 구표 상출, 모든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가 다 표장이야. 그 중에서도 자타 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장이 이만한 개념이면 상표는 안에 있는 개념이 되는 거지. 맞죠? 다기제 협범의 원칙. 되는 거 맞지 우리 이거? 자, 이거 표장이야 상표야? 표장이에요. 이걸 가방에 붙였어? 표장이에요 상표예요. 가방에 붙은 그 모양 자체를 의미하면 표장이야. 근데 그 모양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야. 그래서 표장과 상표 잘 아시고요. 상표법상 취급 거정 의무고요.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잠깐 보류할게. 요거는 상표의 사용과 같이 봐야겠다. 상표의 사용과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잠깐 보류. 이어서 사용의사 확인제도 의치지 다시 읽어볼게요.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 조심해야 될 포인트. 첫 번째 줄에 국내야. 국내. 국내 또는 국외 하면 틀려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물론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사용 예정 중인 자까지도 사용의사 인정해줘. 이해되시죠? 사용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디서? 국내에서. 외국은 안 돼. 따라서 국내외, 국내 또는 국외, 그럼 다 틀려요. 국내 기준이다.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판단 방법 보세요. 사용 의사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 의사인 바 외형적인 사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등록주의의 근간이 손상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되겠다. 사용주의적 요소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우리 상표법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주의가 망가지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타플란트 사건이 있는데 그거 잠깐 보류. 그리고 운영 방식 이렇게 있다. 운영 방식. 상표 사용 의사 확인 제도 운영 방식. 갑이 어떤 표장을 상품에 출원했어요. 그럼 갑이 출원하면서 뭐 이런 사람은 없어. 아, 난 등록 요건 다 만족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출원하고. 출원하고 가만히 있고 심사관이 거통하면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거야. 식별력 없다라고 하면 식별력 있다라고 주장하고 사용사 없다라고 하면 사용사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출원인 갑이 출원하면서 동시에 나 사용사 있어요 이럴 필요가 없고 그런 절차도 없어요. 심사관이 거통할 때 언제 거통할 거냐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의심. 갑이 A라는 상표를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업 이런 쪽으로 출원하겠다라는 거야. A 갑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야, 일반 사람. 근데 인공위성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렇죠? 또는 은행업, 금융업 이런 거 하겠대. 백화점업. 너무 많이 드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거통하는 거죠. 그럼 갑이 나 머스크인데 하면서 반박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다. 돈 많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반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내가 먼저 입증할 필요 없고 심사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 거통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반박 의견서를 내고 의견서에 의해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면 등록되는 거고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지를 심사관은 너무 남발하면 안 돼. 거절이가 있다라는 건 심사관 너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의심되니까 거통하면 갑이 부담되겠죠, 반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를 심사 기준이 정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읽어보는 거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죠. 운영 방식입니다. 제목 먼저 볼게. 제목을 먼저 보세요. 복습할 때도 1번 거통하고 2번 출원이 증명하고 3번이 그거 심사관이 그거 보고 결정하는 거, 구구조로 하는 그 구조만 외우세요. 다시 1번 거절이유 통지. 출원인에게 사용의사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거절이유 통지에서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확인한다. 2번 증명. 출원인이 증명하거나 사용의사를 증명할 수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예 입증해버리거나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쓸 거다라고 입증하거나. 3번 결정.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으면 거절. 해소되면 다른 거절이 없으면 등록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포괄명칭. 포괄명칭. 예를 들어서 지정상품 의류야. 의류 안에는 바지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많잖아. 다 입증하기 힘들겠지? 그중 어느 하나만 입증하면 돼요라는 거. 두 번째, 결연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 여기서도 다 입증할 필요 없고 하나만 입증하면 다 입증한 걸로 봐줄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제일 애매한 거거든. 심사관 입장에서 이걸 좀 심사 기준이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여러 번 보자. 암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번 개인이 대규모 자본 시설이 필요한데 상품을 지정한 경우. 나번 결연관계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 다번 개인이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상품에 결연관계 없는 상품을 2 이상 지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무런 자격증이 아직 없어. 곧 딸 거지만 근데 변리사, 의사, 약사 이런 관련 뭐 건축업 이런 거 관련한 걸 다 지정해서 A 상표 딱 출원한 거야. 그럼 의심된다라는 거지, 의심. 그런 걸 말하고요. 라번은 좀 보세요. 라번. 기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이나 타인의 상표 등록 배제할 목적. 이게 브로커예요.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등록 받아놓고 다른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 거. 이거 배제하겠다. 라는 거고. 그럼 라번을 판단할 때 그 박스 보세요. 라번을 판단할 때 박스. 해당 출원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출원 등록 이력이나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업 범위. 특허청에 블랙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어. 얘는 맨날 이제 연예인 뜨면 갖다 모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블랙리스트 정해놓고 현재 출원뿐만 아니라 과거 출원까지 다 고려해서 너가 과연 브로커인지 아닌지 보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브로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사업 범위를 참고해서 출연의 상표 선점 등 주관적 의도를 추정한다.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유명 캐릭터 명칭 2개 이상의 비교 상품의 출연. 뭐 3개 이상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특정 또는 다수의 상표를 다수의 비교 상품에 출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문자는 그 다번의 법, 라번의 선, 가번의 대, 그리고 나번의 관에서 법선대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선대관. 됐고,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3페이지 의치지 밑에 판단 방법, 그거 타플란트 판례 하나 설명드리고 쉬겠습니다. 답이 법인이었어요. 얘는 법인이고, 이 법인은 정관 내죠? 정관이 있고, 이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재지 이런 거 넣잖아? 그 중에서 정관의 목적이 뭐였냐면, 정관의 목적이 이걸 목적으로 했어요. 치과 병원의 설립 지원과 운영 지원 사업, 체인업 하겠다. 체인업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걸 목적으로 한 법인 갑이 타플란트 상표라는 상표를 치과업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타플란트라는 상표를. 이런 상황이었어. 기본 강의 때는 이 논점들을 쪼개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해당 파트에 맞게. 근데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손해배상이랑 다 같이, 권리남용이랑 다 같이. 이렇게 등록을 받았고, 갑이 등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타플란트라는 상표를 치과업에 영위하고 있으니까 갑이 이런 상대로 침해 금지 그리고 손배청을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이야. 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뭐가 전제돼요? 침해여야 되죠? 고의가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필요하죠? 그래서 위법행위가 뭐야? 상표권 침해하는 걸 말해. 의리 상표권 침해여야 되는데 침해 요건은 유상보정제, 진소남 이렇게 가. 그렇죠? 이 중에서 얘가 뭘 주장하냐면 야, 권리남용이야 이렇게 주장해. 비침해 항변을 하면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해요. 권리남용 항변 유형 몇 가지가 있어? 크게 첫 번째 진한커피,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행사 권리남용. 두 번째 사임당, 상표권자의 적극적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세 번째 하유두, 등록 상표의 무효사가 명백한 권리에 기초한 권리행사 권리남용. 이 하유두는 특허에도 있지? 특허에도. 그렇죠? 무효사유가 명백한 권리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이거 있잖아. 그래서 얘가 등록 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함을 이유로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하유두 판례를 이유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해요. 그럼 법원이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법원이 이 권리남용 항변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이 무효 사유에 대해서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을이 권리남용의 항변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항변을 전제로 이 법원도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원래 무효 여부는 무효 심판에서 하는 거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너가 권리남용의 항변하면 해줄게. 이게 이제 판례 태도죠. 그래서 권리남용의 항변을 했을 때 무효사유 명백하다고 했을 때 법원은 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무효사유 명백한지 심리 판단할 수 있고 얘가 주장한 무효사유가 몇 개가 있어. 첫 번째로 33조이랑 3호 식별료가 없다라는 거야. 탑플란트에서 탑이 TOP. 됐죠? 탑, 플란트가 임플란트의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임플란트를 최고로 잘하는 느낌인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게 판례 태도.
즉 플란트라는 게 임플란트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 이런 단어도 있잖아. 식물 이런 단어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별력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3조랑 3호에 무효사는 없다라고 했어. 더 나아가서 얘가 주장한 무효사가 뭐가 있었냐면 3.4조랑 4호도 주장했어요. 공사형성에 반한다라는 공사형성에 반한다. 왜 공사형성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냐면 이 법인이 법령상 어떤 법령에 의해서 치과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어. 치과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업에 등록받았다. 공정한 상품 유통 질서에 반한다. 라는 이유로 공사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3조 1항 본문은 무효사유도 주장하는데 얘랑 같이 가는 거야. 지금 이거라는 거야. 3조 1항 본문은 무효사유. 3조 1항 본문을 보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을이 갑한테 이 권리 남용의 항변을 하면서 실제로 주장한 무효사유는 뭐였냐면 2조 1항 1호였어. 2조 1항 1호가 뭐예요? 상표 정의 규정이지? 상표 정의 규정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1항 본문은 과거 무효사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타플란트 사건은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무효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을은 권리남용의 항변을 할 때 2조 1항 1호 갖고 무효사유의 항변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걸로 이해해주면 돼. 요걸로. 3조 1항 본문을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3조 1항 본문에 따라서 사유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치과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 치과업에 등록받았으니 사유의사가 없구나라고 을이 항변을 한 거예요. 과연 사유의사가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을이 주장하는 바로는 갑이 법령상 치과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플란트라는 상표로 치과업에 등록받은 건 사용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이게 주장하는 거고 갑 입장에서는 사용 의사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는데 실제로 갑이 이 등록 상표를 여러 치과 의사들한테 라이센스를 줬어요. 치과 의사 A, B, C, D 이렇게 라이센스를 줬고 우리나라에 타플란트라는 치과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놨어. 그 치과 의사들에게 뭘 했냐면 치과병의원의 설립 지원과 운영 지원 사업. 치과라는 곳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립 지원도 하고 운영 지원도 하고 회계, 노무 관리 이런 거 다 해줬다라는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볼게. 갑한테 사용 의사가 있겠냐 없겠냐 이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브로커냐 아니냐를 보면 돼. 갑은 브로커? 아니죠. 아니야. 물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치과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것과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표를 갑에 등록받고 자기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꼭 안 쓰고 난 그냥 체인 사업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타플란트 치과들이 잘 되기 위해서 갑 같은 존재는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 사업의 젬병인데 얘가 사업을 되게 잘하면 얘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법령상 치과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의사가 있다라고 본 사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타플란트 판례입니다. 지정 서비스업 영위에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 지정 서비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자라고 하여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 서비스업과 출원이나 업무 지정 서비스업이 뭐야? 치과업 출원이나 업무는 목적이 있죠? 정관에 목적이 있지? 치과병의원의 설립 지원, 운영 지원 사업이라는 거야. 즉 연관성이 밀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출원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합리적 필요성도 있어요. 물론 직접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라이선스 줘서 얼마든지 사용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사용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갑이 브로커냐 아니냐를 보고 결론 짓고서 말을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브로커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방법까지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4페이지의 상표의 사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